여러분들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군수가 나사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뭐하러 갔나 나사를? 도대체 저 나사는 미국 항공우주국 또는 이제 우주청 이렇게 설정이 됐죠. 그런데 저거는 우주개발이나 우주 탐사를 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저기를 군수가 뭐하러 갔을까 하고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많이 궁금해 하셨죠? 네. 그러면 어떤 인연을 가지고 나사를 방문하게 됐는가? 또 나사에 가서는 뭔 일을 하고 왔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이며 우리 지역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4월에 아주 이례적으로 정말 뜬금없이 미국의 나사가 완도를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완도라는 곳이 있다. 그런데 이곳은 담수나 비료를 주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해조류다. 그런데 이 해조류가 바다 생태계의 오염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미국의 나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환경적으로 해조류 양식을 하고 있고 이 해조류가 바다 생태계의 오염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홍보하다로서 해조류가 이제 미래 식량으로서 그리고 또 건강 기능식품으로서 그리고 바이오의 해양 바이오의 원료로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더 진행되다 보면 지구에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해조류가 육상의 식물보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무려 50배나 빠르다. 이런 이제 멘트가 나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완도에 이제 세계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와 같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 완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국가 해적 관계자들이 완도를 찾고 또 NGO 단체들뿐만 아니라 WWF, 세계자연기구, 그 다음에 세계은행 등지에서 올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부의 알파 2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완도를 찾게 됩니다. 완도를 와서 해조류 양시장을 둘러보고 또 이 해조를 먹고 자라는 전복 양시장을 둘러보면서 감탄의 양상입니다. 완도 원더풀, 완도 원더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완도 원더풀에 이걸 합성으로 줄여서 완더풀, 완더풀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이게 V자를 한번 그려서 합쳐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이게 완도를 찾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W자가 돼서 완도풀 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완도풀. 외국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이만큼 완도에 대한 세계 각국이 주목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나사와 에너지부에 가서는 뭘 했느냐? 나사에 가서는 제가 아주 궁금해서 이걸 물었습니다. 왜 완도를 소개하게 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때 완도를 사진을 찍은 사람이 이제 거기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사진 찍은 사람 따로 이 사진을 가지고 소개하는 사람은 작가입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고 잘못 표현되면 안 되니까 이것을 소개하는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가 글을 쓰게 되는데 사진을 찍은 사람의 완도를 어떻게 먼저 소개를 하게 됐냐면 완도가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바다 위에 부통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 이렇게 보다가 해조류 양식이다.
근데 이제 나사가 우주 개발과 우주 탐사에 이어서 해양 생태계와 기후변화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해조류가 지구 온난화를 막는, 즉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해조류를 양식하니까 이제 여기를 집중해서 쭉 확대해서 보면서 이걸 소개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배경을 해줘요. 너무나 완도가 아름답더라.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고 완도를 소개하게 됐다. 그런데 이제 해조류가 이제 되니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제 블루카본이다. 그러니까 육상의 식물을 그린카본이라고 하고 바다 생태계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것을 블루카본이라고 한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되어 있냐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있는데 자라는 나무가 망그로브라 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염색 습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진질이라고 하는 잘피라고 하는 것까지 블루카본의 인정을 받았는데 해조류가 아직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블루카본의 인정을 받으면 못 하는 거냐? 탄소세를 받는 겁니다. 탄소세. 탄소 거래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탄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조를 만들어가 있는데 이 해조를 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미국의 나사도 하고 우리 완도와 더불어서 또 미국의 에너지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일본에 굉장히 활발하게 해조류를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아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관심이 많으냐? 미래 식량은 육상에서 식량 확보는 한계에 도달한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되냐? 바다에서 해야 된다. 근데 바다에서 할 때 뭐가 될 거냐? 해조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해조류를 앞으로 외해의 양식을 하는 기술 개발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해조류 양식의 중심지가 어디냐? 완도다. 그래서 완도를 소유하게 됐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여기 해조를 가지고 또 뭘 만들어내느냐? 의약품도 만들어내고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아주 중요한 게 뭘 만들어내냐? 고급 종이도 만들어. 그러면서 또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린랜드를 사야 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해야 된다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 히토르로 가는 것 때문에, 광물 때문에, 희귀 광물 때문에 그랬어. 그런데 이 해조류를 가지고 히토르를 또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정말 앞으로 재밌는 상황이 해조류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해조류를 가지고 의약품도 만들어내고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고급종이도 만들어내고 친환경 플라스틱도 만들어내고 히토르 생산까지 하고 있다. 이게 미국에서 해조를 하는 seaweed라는 표현은 바다의 잡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미국 나사에 가서 여기서 기임을 뭐라고 합니까? seaweed, 그냥 바다의 잡초가 아니죠. 그렇게 그 한국계 2세 분이 그 나사에 근무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웃으면서 사전에는 sea lab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우리가 지금 육지에 우리가 잡초 이름 다 기억못하듯이 미국에서도 기임비역 다시 말해 잘 모른다. 이름을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동안에 일본말로 합니다. 일본말로 기물놀이, 미역을 왕가게, 그 다음에 다시마를 공부, 그 다음에 토술 희짓기 이렇게 전부 다 일본말로 통역을 시켜요. 그런데 이거를 2016년도에 우리 완도서부터 시작해서 한글식 영어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임을 한글로 기임이라고 하고 영어로 GIM 이렇게 표현해줘. 그게 지금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 K-기임, K-G-I-M, K-기임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의 기임이 이제 121개 국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어가 이제 한글식 영어로 이렇게 쓰게 된다. 그래서 나사와 미국 에너지부 여기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너지부에서 한 얘기인데 여기서 외에다가 양식 기술을 개발합니다. 80m, 100m이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완도와 협력해서 이제 외 양식 기술을 개발할 건데 저기에 어떤 것을 하고 있냐?
무침식이라고 뜨고 가라앉고 하는 그 양식 시설물 자체를 이거 이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뭐냐? 우리가 양식에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나사와 에너지를 가서 그런 일을 하고 왔는데 우리 완도에 보면 어떤 도움이 될 거냐?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하십니다. 아까 같이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으면 탄소세를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이점 같은 거로서 해조류의 중심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난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서 뭘 했냐. 수출 상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에 무려 145억 원치의 수출 계약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4억도 아니고 145억 원치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니야? 공을 하나 더 쳐본 거 아니야? 하고 확인했더니 맞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생기냐? 나사에서 이런 홍보를 한 후에 한국의 수산. 그래서 처음에는 K푸드, 한국의 음식, 그러다 K시푸드, 한국의 수산물, 이렇게 변화를 해요. 한국의 수산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한국의 수산물 수출이 이틀 동안에 145억이에요. 이게 나사가 완도를 소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잖아요. 자, 완도 군수가 나사를 가기로 했다 하고 홍보를 합니다. 또 갔다 그러고 홍보를 합니다. 갔다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왜 갔을까 궁금해하는데 이런 일을 하고 왔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도 홍보가 전 세계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수산물 수출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산업을 아까 같이 해조류를 통해서 의약품,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종이도 만들어내고 친환경 플라스틱도 만들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데 그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조류 산업이 상당히 이제 재밌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를 가지고 특화한 바이오 산업을 우리 군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신지 쪽에 보면 바이오 공동협력 연구소를 가지고 생산 기반 시설, 유효성 평가하는 그 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기서는 어떨까요? 해조나 전복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이제 저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조를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이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해조류 산업이 다시금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뭐 바이오 산업을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연구했느냐? 그런데 정부는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코로나 때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해조류와 전복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린 드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여기에 소개가 되니까 좀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뭐 3년 주기, 5년 주기로 새로운 감염병이, 전염병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해조류와 전복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새로운 전염병이 이제 돌아다닐 때는 해조류와 전복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조류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지금 5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치유센터 내에 해조류로 화장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 더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놓은 대로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내가 더 넣으라고. 왜? 좋으니까 가져가지. 목욕탕 같이 싸구려 같은 거 그거 가져가겠네.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 그런데 이 보수 효과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해조류로 만든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치유하는 이런 또 제품도 해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또 우리 완도의 미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해양 치유를 하려고 했느냐? 해양 치유하면은 뭐 바다를 치유한 거냐 하고 정말 잘 이해도 안 가는 해양 치유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현직에 공직에 근무를 할 때 유럽 쪽에 이렇게 출장을 가보면 거기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에서 기후와 그 다음에 해풍과 바닷물과 갯벌과 해조를 이용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양 치유 산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가 우리 완도만큼 깨끗한 기후냐? 그거 아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이 완도같이 아주 청정 바다냐? 그것도 아니다. 시커먼 유럽장에 보면 수심이 낮기 때문에 막 뒤집어져가지고 시커매요. 이 바닷물을 해수풀을 만들려고 하면 이걸 여과하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걸 갯벌을 이용하는데 갯벌이 입자가 커놓으니까 우리 완도에서 그냥 받아도 되는데 계속 가공해야 되고 가공에다 쉽게 타니까 이게 냄새가 나요. 근데 해조로도 지금 완도랑 일본에서 사다가 쓰니까 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는 유럽에서 할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완도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 완도 거를 여기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군수 되자마자 15년 동안 추진해서 한 1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10년이 걸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뭔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가 달라소풀이라고 하는 거, 이 달라소라고 말하는 바닷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바닷물이라는 뜻인데 저게 이제 밀도차 때문에 저기서 수중 운동을 하고 수압을 이렇게 해주면 근육이 이렇게 굳어졌던 이런 것이 이렇게 다 풀립니다. 근육이 저게.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명상풀인데 우리 일상 속에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수면장애 잠 못 자서 하루 참 수면장애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명상풀에 들어가 있으면 뭐 서로 자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수면장애를 완화시키는 그 다음에 해조로 거품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비파와 향기를 가미해서는 해조로 거품 테라피인데 저게 굉장히 또 인기고 그 옆에 가서 해수를 아주 미세한 물방울을 이렇게 해주면 호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염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요 밑에 보면은 사람을 물 위에다 그냥 바닷물 위에다 이렇게 띄웁니다. 띄워서 몸 밑에다 이렇게 뜨는 걸 베개처럼 받쳐주고 발 밑에다 받쳐주고 이렇게 뜨게 되는데 그 기분은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분. 이렇게 해서 그 용법사가 치유를 하게 된다. 그 옆에 가면 해조를 머드레팩이라고 하는 건데 완도산 이 머드를 몸에 바르고 비누로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런데 이때 보고 화상을 입을 것처럼 화끈하는데 절대 화상을 입지 않고 이 근육이 굳어진 거나 이런 걸 이렇게 풀어줘요. 굉장히 효과적인 거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해조로 스파 테라피인데 이거는 우리 완도산 해조를 욕조에다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알기면 샴푸 이런 것들 미끌미끌하죠. 저걸 채우는 사람들이 다 입 쩍쩍 벌리거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스톤 테라피인데 우리 완도 바다 밑에는 맥반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맥반석을 이제 가공해서 열을 가해가지고 저렇게 해주는데 마사지를 해주는데 아주 저렇게 효과적이다. 큰 주요 시설로는 이런 것, 이와 같이 1층에가 5개, 2층에가 11개, 16개 이런 테라피가 있다. 그런데 우리 완도가 저것을 이제 미래산업이라 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이제 반응들이 좋잖아요. 저는 어떤 경우냐면 1년 만에 약 6만 5천 명이 다녀갔고 96%가 다시 찾아오겠다. 재방문 의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우리나라 해양치유산업을 맨 처음 시작하는 우리 완도가 선도해 가고 있는데 벌써 8개 지자체가 따라서 하겠다고. 태안하고 보령하고 저 강원도 고성하고 동해안의 울진, 삼청, 부산 그 다음에 경남, 고성, 제주하고 8군데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것을 보고 지금 그대로 따라서 할 건데 늘 우리는 하나씩 앞서가야 됩니다. 아까 같이 그 해조를 욕조에다 그대로 집어넣은 것도 이게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시작하겠어요.
왜냐면 처음에 해놓으면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년 6월 말에 적용될 것이 요겁니다. 이제 다른 데가 또 우리 거 보고 따라올 거라고 우리 하나 새로운 걸 더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수평선에다가 여기에 딱 맞추고 있는 인피니티 풀이라고 하는 저걸 만드는 겁니다. 저걸 만들면 정말 환상적이죠. 그럼 저걸 어떻게 준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또 이와 같이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 그런데 저걸 왜 만들려고 하냐? 지금 사실은 주말에 예약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약하기가 힘들다고 만족이 안 나요. 오는 사람은 다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400명, 500명 정도 이렇게까지는 오는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그래야 앞으로 완도를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인공지능화해야 됩니다. 우리 딸은 금방 따로에 다른 건 그러고 또 한 단계 앞서가서 AI 플랫폼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로봇가 또 거기서 좀 다니면서 또 서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찾는 사람은 첫 번째 질문이 거기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먹고 자고 이렇게 좀 치유를 해양 치유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호텔이나 리조트가 있느냐. 이거 첫 번째 물어보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리조트를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기업과 대기업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추진하는데 정말 우리 고금이나 자랑스러운 인물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 일을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거 이제 되면 보다도 많은 사람이 우리 분을 찾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도는 정말 천연 자원이 너무나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고금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예술신 기념관이 있고 이와 같은 역사 치유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또 있죠. 지금 오늘 또 보니까 이게 예술신 기념관 준공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역사 공헌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업 다음부터도 참 재미난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지금 주변에 것이 85억짜리, 190억짜리 해서 한 400억 가까이 저게 추진이 되는데 저까지 완공해 놓으면 너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이 이제 그 대규모 공책 사업과 그 다음에 SOG 사회간접자원 부분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머리머리도 첫 번째가 광주안도간 고속도로. 광주안도간 고속도로가 1단계가 성전까지죠. 성전까지인데 사실은 23년 말이면 저게 됐어야 됩니다. 23년 말이면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요물이 나와가지고 저거 2년이나 쳐져. 지금 강진까지 그거 한 80% 공정이 됐고 그 다음에 2단계인데 2단계 여기가 이제 예탄 통과를 했는데 저기 우리 김영덕 지사님 정말 고생했어요. 그 예타 심사하는 과정에 도지사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김영덕 지사님 답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평가위원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쉽게 저 2차 구간에 강진 성전에서 원도까지가 이거 예타 이게 단번에 통과가 되겠죠.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도 괜찮겠죠. 그래 완도공간 해양관광도로 완도공간 해양관광도로 저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2001년도에 지금 우리 국도 77호선을 저 연결해가지고 저 고흥으로 연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2001년도에.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냥 전입이 돌아갔죠. 강정보고, 강진, 장흥, 보석, 고흥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27호선을 고흥에서 27호선을 이제 우리 고흥까지 끌어들여서
국도로 이제 선정을 시킨 거 아닙니까? 저거 이번에 이제 국도로 선정시켜놓고 요구가 1차 구간이 약산 당목에서 금일 일정까지 이 구간이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예타 대상으로 딱 선정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도 도지사님께서 이번에 예타 대상 지구로 20개 지구를 넣었는데 아주 맨 앞자리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것도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 구간이죠. 여기 이제 약산 당목에서 금일 일정까지가 여기가 약 3.1km 구간이 되더라고요. 3.1km가 3,800원 정도 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예타 대상으로 선정이 됐으면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노소보, 노와 서와 보기를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보일도와 노화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여기를 연결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 고금도 보면은 고구마와 약산하고 이렇게 이제 금일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고금이 이제 중심이 되면서 여기 많이 이용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고금에는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있고 이러듯이 노소보를 합치면 얼마나 돼? 인구가 10,000명이 됩니다. 이 섬이 합치면 인구가 10,000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0,000명 되는 곳 이상 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주도뿐입니다. 제주도. 그러면 경상북도 울릉군이 군이잖아요. 근데 군의 인구가 얼마냐? 9,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연결이 노소보가 하나로 된다면 이게 10,000명이 넘어간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인구가 10,000명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기본적인 물 문제, 교육 문제, 의료 서비스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 이런 게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노화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갖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 우리는 지금 고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체육센터 이런 게 좀 들어서잖아요. 들어서니까 여기에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립란대수목은 참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순국비가 1,500원이다. 이것과 뒤에 지금 연결할 것이 있는데 그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그런데 이 수목을 가져오는데도 아주 이게 또 재밌는, 이게, 어디하고 굉장히 또 거제하고 참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 김영록 지사님하고 박지원 그 의원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두 군데를 동시에 하도록 이렇게 해준 것은 박지원 의원님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하게끔 해준 것은 마치 그때 지사님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란대수목원이 조성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게 되느냐? 이와 같이 모노레일이 3.1km가 밑에서부터 정상까지 모노레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옆에는 또 정상에 가면은 이렇게 다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밑에 저수지가 있어요. 그럼 물 위에 떠 있는 저물을 프로틴 가드를 이렇게 만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또 여러 가지 대형 온실을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저런 규모의 곳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우리 완도의 수목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완도에서는 신지에서 해양 치유를 하고 군의 수목원에 가서 산림 치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대한민국에서 완도다. 그래서 여기는 이 수목원이 조성이 되면은 이제 산림치유의 장소로 활용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국립해양수산 박물관인데요. 이 박물관도 참 치열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전남에서 8군데가 달라붙었습니다. 달라붙어서 해서 저쪽에 여수, 순천, 광양은 동북권이라고 뭉치고 또 목포, 신안은 그쪽으로 뭉치고 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죠.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래도 우리 도지사님께서 다 중심을 잡고 해주셔가지고 우리 원도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것도 1,500억짜리야. 그러니까 두 개의 국책 사업이 순국비, 군비 하나가 안 되면 순국비 3,000억 사업이 되는 거예요. 3,000억 사업.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 저거를 지금 해놓고, 저것도 참 재밌는 이제 후담이 있죠. 저거를 선정은, 위치 선정은 어디서 했나 해수부에가 하고, 박물관을 건립하고 하는 한 번은 또 문체부예요. 그런데 저거를 해놓고 해수부에서 이제 완도로 선정을 해놓고 문체부가 하고 거기서 하는데 1차의 적격성 평가에서 딱 그 정도. 그럴 때 또 한 번 더 받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적격 판정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3월달에 이달에 예타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제 난대수부원처럼 바로 설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데 이거 할 때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대단했어요. 그걸 보고 우리 평가위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쪽에 장도 앞에가 그 위치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배너 깃발 붙이죠. 기관사회 단체들 와서 막 완도로 와야 된다고 하죠. 그때 또 물때가 마치 맞아가지고 장도 앞에 그거 맞춰가 돼가지고 정말 멋있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완도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이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별로 안 들어보셨는데. 이건 뭐냐?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를 놓겠다.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호남, 제주, 해저 터널 이렇게 됐어요. 호남, 제주, 해저 터널. 그래가지고 그때는 해저 터널이 어디로 됐냐. 여기서 해남 땅코스로 해가지고 노선원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오르골이 돼 있단 말이죠. 땅코스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그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왜 저게 땅끝으로 가나요? 슬쩍 웃으면서 당연하지. 제일 제주도하고 문자하고 가까운 데로 가야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땅끝보다 더 가까운 데가 있으면 그리 가겠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도를 딱 펴놓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가 해남 땅끝이고 여기가 완도 넉구지고 660m가 더 붙어있다. 그럼 어디로 거세야 되나? 당연히 이리 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 땅끝으로 걸려면 요리 꺼서서. 그런데 제주가 해저터널 어떻게 생각해? 자동차 타고 왔다가 그냥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저터널이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고 고속철도인데 해저터널 하니까 그냥 자동차 타고 와서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호남에서 제주라는 말 빼지 않았더라고. 해저터널이라는 말도 빼고 고속철도라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저기서 또 우리 완도가 뭐 좀 하려고 그냥 사악한 데서 달려들어갖고 경쟁을 하려고 하니 여기다 붙여버립니다. 네?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완도에서 토론을 열고 했더니 그때 제주가 난리가 났죠. 제주지사가 딱 서가지고 결사반대 뒤에 도의원들 서가지고 왜 그러냐? 올인하지 않자. 그거 너무 안 된다. 다 왔다 가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 5월 달에 재밌는 게 또 상황 변화가 생깁니다. 제주에서 완도를 정리하는 서울, 제주 고속철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토론자가 나선 8사람 중에 5사람이 찬성.
세 사람은 반대로. 근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건부 반대. 제2공항을 먼저 해놓고 가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벌써 8사람 중에 5사람이 됐는데 왜 이렇게 변화를 가졌냐? 지난해 구정 때 4만 5천 명이 제주에서 발이 묶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객터미널 공항에서 땅바닥에서 잡니다. 또 5월 5일날 어린이날에 1만 5천 명이 또 묶였어요. 그러니까 제주가 난리나. 그런 사람들이 이게 뭐냐, 제주가 뭐냐. 여수같이 고속철도를 놓든지 뭘 해야지. 전천후 교통편이 있어야지 말이야. 비행기 떴더라면 결함이고 배도 결함이고. 얘 제주가 어떻게 오겠나. 여수가 지금 벌써 1,400만 시대가. 제주 이거 이래갖고 앞으로 뭐 얼마를 더 관광객이 유치하려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부탁 말씀드린 거는 요거를 저희들이 이제 또 토론회 할 겁니다. 또 국회에서 한 번 하고 또 광주에서 하든 완도에서 하든 한 번 더 할 건데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냐면 제주도 갈 때마다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나오시지 말고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야, 제주가 아직까지도 고속철도를 안 먹고 언제 넣냐고. 이걸 빨리 제주로 오지 말고 제가 지금 다 앞으로 여수로 뺏기게 생겼어요. 들을 때 한 번 하고 나갈 때 주인한테 빨리 넣으세요. 제주 지사가 기다려줄 거겠다. 이렇게 해야 온 사람마다 고속철도가 필요하다 하더라고. 그러고 자꾸 이제 그쪽에다 전달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기회가 오는 게 이제 대선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공약사항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공약사항이 들어가면은 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알맞은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이럴 때 어려울 때 경기 회복책으로 그전에 우리 예보 부산 고속도로를 놓고 88 고속도로를 놓고 부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저게 경기 부양책으로 저게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올해는 대선 공약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인데요. 금년을 2025년은 완도 방문회 합니다. 왜 완도 방문회 했냐? 금년에 우리 완도의 국내외적인 대규모 행사들이 이제 많이 기체가 되게 되죠. 예를 들면 서울장부터 청산스러운 축제, 5월달 장모 수화물 축제, 그리고 6월달에는 국제 소울시티 연맹 시장총회가 세계 303개 도시가 우리 완도에 참석하는 그런 총회가 완도에서 그렇게 되죠. 또 8월 8일 날은 서문날인데 서문날 행사가 또 우리 완도에서 개최가 돼요. 우리 완도가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선양하기 위해서 장보고 그룹을 재단을 설립을 하고 여기에 장보고 한상 오더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서 시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을 받는 사람들은 외국의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기업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2의 장보고한테 주는 상인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 그런데 이 대회를 시상식을 금년에 또 완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완도가 이제 국제 행사도 우리 해조를 관람을 한번 하게 됐지만 이런 게 또 완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을 완도 방문회로 선정이 됐다. 그런데 벌써 지금 지난해 말까지 720만 명만 집계가 됐죠. 요즘 바로 그냥 자료가 딱딱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금방 우리는 1000만 이상의 관광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을 거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아까 그거예요. 완도를 찾는 외국인들이 완도를 둘러보고 야 정말 아름답다. 완도. 그리고 본인들이 손가락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가는 거야. 너무나 좋다. 그래서 완도가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다.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장보고 한상 모두 시상식이 이제 또 우리 완도에서 10월 달에 개최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바로 내년 5월 달에 개최가 되는 해조로 박람회인데요. 우리가 14년도에 해조로 박람회를 하고 17년도에 해조로 박람회를 했습니다. 14년도에는 개최한 지 6일 일주일 만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그때 참 아쉽게 됐죠. 그래도 한 40만 명 왔으니까 많이 왔어요. 17년도에는 94만 6천 명, 100만 명이 우리 완도를 찾는 아주 성공한 이제 박람회가 됐었죠. 그런데 21년에 우리가 국제해적 박람회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다가 결국에 못 해버리고 이제 28년에 하게 됩니다. 28년에 하게 되는데 저것도 이제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도에서 또 개최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기초에서는 국제 행사를 못하고 도 단위에서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때 그러면 도에서 하는데 완도만 할 거냐, 이거 돌아가면서 해야 되냐, 이런 또 주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조로 박람회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아주 26년에, 28년에 국제행사를 하는데 26년에 미리 우리는 예비 대회를 해버려요. 그래서 해조로 관련된 것은 그냥 앞으로 전부 다 건들지 말고 우리 완도 이렇게 모습 보거든요. 그래서 26년에 예비 대회를 갔습니다. 예비대를 가져서 해조로 박람회는 완도까지 못을 벗어버리려고 26년에 이런 대회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소문 속에서 정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게 5조 프로젝트입니다. 5조 원. 사업비가 5조 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 갖고 격려해주고 성원해주시고 하신 덕분으로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런 걸 좀 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다 다가오잖아요. 고속도로 좀 났으면 하는 게 지금 현실로 오죠. 공원까지 다리 연결 좀 했으면 하는데 제가 20년, 한 4, 5년 되니까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또 우리 완도에 수목원 하나, 박물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하는 게 다 현실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면 우리 완도가 지금이 물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물때냐? 정말 우리 지역 출신 도지사가 계시고 그 다음에 좀 국회에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 지금이 물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말에 뭐가 있어? 물때 맞으면 되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이제